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마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. 빠밤. 최신작이죠. 카렐로 로벨리 작가님의 최신작입니다. 화이트 홀이라는 책이고요. 역시 카렐로 로벨리 교수님의 책답게 양자 물리학에 관한 책이고요. 이 책은 특히나 블랙홀에 집중되어서 서술되어져 있는 책입니다. 블랙홀이 긴 수명을 끝내게 됐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블랙홀이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 홀이라는 것으로 전환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했고요. 저 이거 읽는 순간부터 쭉 쉬지 않고 계속 읽어서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습니다. 정말로 흥미롭고 너무 재미있어요. 시간과 차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, 블랙홀에 관심이 많으신 분, 우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.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. 너무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 책에서는 확실한 실증되는 눈 앞에 보이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적용하여서 이 이론을 검증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주장하고 있고요.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인 이론이긴 하지만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, 이 세계는 순환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은 재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그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의 그 철학적 관점이 이 이론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었고요. 이 책을 다 읽고 마지막에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하이퍼 객체가 떠오르더라고요. 그 하이퍼 객체와 어떤 철학적 사상만은 같은 맥락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자 했는데요.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간단히 설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싶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책에서 카렐로 로벨리 작가님께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. 전문적 용어를 잘 모르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각주를 다실 때 전문적 용어를 본문에 사용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각주를 단 것이 아니고 내용을 설명을 본문에 담으시고 설명문을 본문에 담으시고 그 설명문에 대한 전문 용어를 각주로 넣으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. 그래서 읽으면서 훅훅 읽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읽는 중간중간에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서 일반 독자를 위하여서 이 내용은 일반 독자가 읽기에 어려울 수 있고 내용이 전개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굳이 알만한 내용은 아니므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. 다음 챕터로 가셔도 됩니다. 라는 내용들도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지금 방판 하는 것 같은데요.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약간 흥분된 상태로 설명을 하게 되네요.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? 앞서 말씀드린 그 한 문장으로 함축적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. 저는 네, 맞아요. 죽음이 일어나고 죽음으로 재생이 일어나고 재생으로 탄생이 일어나고 결국엔 그 탄생 이후에 다시 죽음으로 가잖아요. 이런 순환에 대한 세계를 우주에 적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이론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. 이 블랙홀이 에너지를 소진하여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
어, 그, 이거를, 그렇네요. 이걸 설명하려면 전부 설명을 드려야 돼서, 네, 그렇습니다.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공간은, 그쵸. 핵심적인 이론은 이게 있어요. 우리의 과거는 그냥 지나온 이 1차적인 선 안에서 지나온 어떤 순차적인 지난 것이 아니고, 물질들의 배열일 뿐이다 라는 전제로 시작되거든요. 단순한 물질들의 배열인데 현재의 배열과는 전혀 다른 물질의 배열이고, 그 전혀 다른 물질의 배열이 있은 후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건데요.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면 그래요. 많은 것을 말해야 할 것 같네요. 이 짧은 시간으로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고, 네, 그렇습니다. 이 책이 진짜 간결하고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. 197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이론을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, 정말 이해가 될 정도의 최소의 지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,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이론이다. 지금까지의 블랙홀 이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론이다. 라는 것.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. 라는 것. 블랙홀의 수명이 끝나는 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, 블랙홀이 끝나면서 이제 그것이 전이 되어서 화이트홀로 바뀌면서 그 화이트홀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게 되는 것.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새롭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이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때 우리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 객체가 그 중력에 의하여서 망가지게 된다, 찢겨지게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 이론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,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객체의 시간은 그 객체가 가진 그 고유의 시간대로 그 고유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블랙홀 바깥에 있는 우리가 그 객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는 그 객체가 찌그러지든 찢어지든 망가지든 압축되든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. 왜냐면 우리가 보는 그 빛의 속도와 그들이 빨려 들어가는 속도는 정말 다르잖아요. 그 도달하는 것이 다르니까. 우리에게 시각적 매체가 보여지는 것은 빛이 이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잖아요. 근데 빛이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사물을 굉장히 빠르게 관측하고 관찰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우주를 우리가 관측하게 됐을 때, 그때에는 그 우주에서의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. 그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는 물론 빨라요. 빠르지만 굉장히 느릴 거란 말이죠. 우리가 지구 안에서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을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이 반지를 보는 그 속도와 다른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찢겨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그 빨려 들어가는 그 객체는 그렇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. 그 객체가 가진 고유의 속성과 시간을 유지하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. 그리고 빨려 들어가게 됐을 때 끝 지점에 도달했을 때 도달하게 됐을 때 그 끝 지점 완전한 평형 세계가 오게 되면서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 존재가. 그러면서 그 반등이 일어나서 완전 이제 바운스가 일어나면서 화이트홀로 전이가 되면서 들어왔던 그 객체가 전이 된 그 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 나오게 됐을 때에는 들어갔다가 나오게 됐을 때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그 객체의 시간은 그대로라는 거예요. 그대로인 상태인 거죠.
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객체 고유의 시간대로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 객체가 가진 고유의 에너지와 고유의 시간대로.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화이트 홀을 통해 빠져나온다. 다만 화이트 홀을 통해 빠져나올 때에는 블랙홀에 들어갔을 때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보다 반등으로 인해 생겨난 그 화이트 홀의 그 지평선이 에너지가 아니죠. 지평선보다 그 블랙홀에 그 빠져들어가는 그 지평선보다 화이트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평선은 에너지가 더 작은 거예요. 이제 반등돼서 다시 생겨났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지평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객체는 더 이제 커지거나 막 많아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죠.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갔던 그 객체가 다시 빠져나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였으나 그것이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제 재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, 하지만 들어갔던 것이 다시 나오는 거죠.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차원의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탄생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것을 재탄생으로 볼 수 있다면 재탄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결국엔 도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설을 굉장히 많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전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모든 가설을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할 것 같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가설과 생각을, 여러분만의 가설을 좀 세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더 하다 보면 약간 책을 읽다 보면 약간 미치광이 과학자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구절들이 있긴 한데요. 네, 저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조금 자제하겠습니다. 네, 자제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되게 새로운 것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이 새로운 이론을 통하여서 이제 나만의 어떤 가설을 발전시키면서 좀 재미있는 과학적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가장 긍정적인 면이 무엇이었냐면 그 하이퍼 객체 그 철학책을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은 순환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의 구성체로서 이 세상의 톱니가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객체이면서, 그리고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톱니가 돌아가는 것이니까요.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존재,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좀 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환경과 상황을 좀 더 지켜줄 수 있는, 순환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좋은 책입니다. 네. 더 이상 미치광이 과학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